63세에 은퇴한 뒤 처음 느낀 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어느 순간 불안으로 바뀌더군요. 이렇게 놀기만 해도 괜찮을까? 시간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며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고 그동안 해온 습관대로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 분들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작정 창업이나 무계획한 활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잘 노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삶의 리듬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1. 퇴직 후 커피숍 차렸지만 결국 폐업한 62세 김씨. 김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평소 꿈꾸던 카페를 열었습니다. 퇴직금 1억 중 8천만 원을 투자해 작은 커피숍을 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 외였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다 보니 손님은 없고 월세와 인건비는 빠져나가고 본인은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가게를 접었고 남은 건 4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죄 짓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냥 쉬었어야 했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케이스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영업 창업자의 70%가 3년 이내 폐업하며 평균 손실 금액은 9,6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돈보다 자존감과 체력까지 함께 무너지는 거죠. 사례 2. 노는 게 두려웠던 58세 여성, 잘 노는 법을 배우다. 반면 서울에 사는 58세 이미숙 씨는 퇴직 직후 약간의 공황 증세를 겪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가족도 각자 바쁘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60대 여성 모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모여 스트레칭하고 걷고 점심 먹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미숙 씨도 함께 걷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식욕도 돌아오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됐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뭘 해야 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은 어디 걸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몸을 움직이고 웃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놀 줄 아는 삶은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스펙도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에 누리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것이지요. 산책, 햇살,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그 작은 것들이 진짜 인생을 채워줍니다. 사례 3. 노후는 돈보다 체력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65세 노씨. 은퇴 후 지방으로 귀촌한 65세 노씨는 처음엔 무조건 절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 3끼를 라면과 김치로 때우며 살다 보니 6개월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부터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날 이후 노 씨는 매일 아침 30분 스트레칭과 산책, 점심에는 잡곡밥과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건강한 노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몸이에요. 건강해야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도적인 쉼을 충분히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결정적이다 하라고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은퇴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휴식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건강 지표 모두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이상을 바쁘게 살았던 몸과 마음은 단번에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결론 놀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놀아야 합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일로 채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만 잘 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써도 만족하는 능력,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감각, 가볍게 웃고 걷고 쉬는 시간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노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누려야 할 제2의 인생입니다. 작년 저는 63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 하나를 시작했죠. 바로 그냥 노는 삶입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출근도 없고 회의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으니 마치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늦잠을 자고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걷다가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소박한 점심을 먹고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다 졸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도 해야지. 창업이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시겠습니까? 놀 줄 아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70세 전후가 한계다. 그 이후엔요? 관절도 아프고 근력도 줄고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의 시간이 아니라 노는 시간을 살아야겠다고요. 30년, 아니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야근, 회식, 출장, 성과 압박, 회사 눈치. 그 모든 걸 참고 버텼죠. 왜?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요, 맞춰 살면 됩니다. 욕심만 줄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후 무작정 창업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내 가게 하나 차릴 거야. 퇴직금으로 제2의 커리어 시작. 하지만 결과는요? 실제로 은퇴 후 창업자의 평균 손실액은 무려 9,600만 원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건강, 가족과의 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다 죽지 마세요. 놀다 웃다 늙어가세요.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나도 뭐라도 해야 할까?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뭔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불안 이제 놓아주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제2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돼요. 걷고 쉬고 웃고 바람 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좋은 그런 시간. 지금이 아니면 진짜 기회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놀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놀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잘 노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앞서 작성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잘 노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친근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 중심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하는 법만 배웠지 노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막상 은퇴하고 나면 아무리 쉬어도 죄책감이 들고 시간이 남아도 불안하기만 하죠. 이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이 시기를 제2의 황금기로 전환하기 위해선 계획 없는 방치가 아닌 계획된 여유와 목적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팁, 의도적인 루틴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을 통째로 손에 쥐게 되면서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일할 때는 10분 단위로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 계획 없이 누워 있으면 오히려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심리학자 로라 캐스퍼슨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일상의 루틴화가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습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 기상, 8시 산책 및 스트레칭, 10시 독서 혹은 유튜브 콘텐츠 감상, 오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여 또는 개인 취미 시간, 저녁엔 TV 시청 대신 일기 쓰기, 음악 듣기 등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노는 시간도 의미 있는 휴식으로 느껴지고 삶의 질서와 만족이 생깁니다. 두 번째 팁, 체력을 은퇴 생활의 기반 자산으로 삼아라.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사실 소득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68%가 일상생활 중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피로감이 지속되면 사회적 고립, 무기력,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출도 줄고 삶의 질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은퇴 직후부터 체력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특히 추천하는 건 저충격 지속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능한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스탠딩 스트레칭 10분, 계단 대신 가벼운 언덕길 걷기 30분, 하루 1회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반복, 유튜브 홈트 특히 60대 맞춤 스트레칭 콘텐츠 활용. 이런 습관만 12달 유지해도 근육량이 회복되면서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지면요, 자연스럽게 외출도 늘고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결국 삶의 활력은 움직이는 몸에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팁, 돈을 안 쓰고도 즐거운 일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지라고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노는 삶은 꼭 소비 중심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실제 60대 이상 은퇴자 분들이 즐기고 있는 저비용 취미 활동들입니다. 공공도서관 탐방. 요즘 도서관은 책뿐 아니라 커피, 문화 강좌, 무료 영화 관람, 음악 감상실 등 놀거리가 풍부합니다. 걷기 모임 참여. 지역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날 수 있죠. 디지털 영상 기록, 스마트폰 하나로 여행 영상, 나만의 인생 이야기, 건강 브이로그 등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이처럼 노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시도입니다. 작은 흥미가 삶을 바꾸고 그것이 루틴이 되면 인생이 새롭게 리듬을 타기 시작하죠. 네 번째 팁, 혼자 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은퇴 후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시점은 바로 일과 인간관계가 동시에 끊겼을 때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도 바빠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요, 여기에 당황하지 마세요. 혼자 노는 능력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카페 가서 책 읽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일기 쓰기, 혼자 나들이 가기, 근처 공원, 시내, 작은 여행. 이런 활동을 거치며 우리는 점점 외로움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고독 속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가 말한 몰입플로우 상태는 대체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잘 노는 삶의 본질이기도 하죠. 마지막 팁, 놀다 지친다면 조금만 일하라. 혹시라도 그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욕심 없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공방에서 하루 2시간 도와주는 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도전, 텃밭 농사, 중고 물품 거래 등. 이런 활동은 수익보다 보람과 재미가 중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일이라는 단어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활동, 그걸 찾으면 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놀이는 계획된 여유와 건강한 체력, 돈 들지 않는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한 삶의 만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작정 창업해서 9,600만 원을 날릴 바엔 1만 원짜리 만보계를 차고 매일 걷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놀아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은퇴 인생이 시작됩니다.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은퇴 기념으로 캠핑카를 샀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온 인생 2막의 시작이었죠. 도시를 떠나 푸른 산과 바다를 벗삼아 아내와 단둘이 아침 햇살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장면을 매일 꿈꿨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꿈이 반쪽짜리 환상이었다는 걸요. 1.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이동식 불편함일 뿐.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은 바로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캠핑카는 움직이는 방이지 집이 아니에요. 한겨울 밤 경북의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는 동파된 수도관을 보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온수도 안 나오고 전기는 제한적이고 화장실은 가까운 공공시설에 의지해야 하고 로망은 순식간에 불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사례 1. 65세의 김모 씨 부부는 은퇴 직후 9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매하고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이 드니 하루 3번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고 밤에 춥고 주차 걱정까지 낭만은커녕 싸움만 났어요. 2. 캠핑카는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엔 집값 안 들고 여행하면서 살면 싸게 먹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캠핑카 보험료, 정기 점검비, 고속도로 통행료, 캠핑장 이용료, 심지어 발전기용 연료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여기에 어디서든 잘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막상 도심지에선 주차도 제한, 노상주차, 단속도 있어 매일 잠자리를 걱정해야 했죠. 사례 2. 58세의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값이 한 달에 60만 원은 들더라고요. 캠핑장은 싸면 1박에 2만 원, 매일 옮겨 다니면 그게 다 돈이에요. 결국 계산해보니 월세 살 때보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3.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있는 삶,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캠핑카라는 좁은 공간에선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매일 24시간 함께 있으니 사소한 말다툼도 쉽게 커졌고 생활 리듬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터진다는 건 캠핑카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입니다. 사례 3. 경기도에서 60에 은퇴한 유 씨는 3개월간 캠핑카 생활 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예전에 퇴근하면 아내가 반겨줬는데 캠핑카 안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얼굴만 마주 보니 소소한 말다툼이 스트레스로 변하더라고요. 결국 캠핑카는 팔고 다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여행이 아니라 기반이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건 불편한 자유보다 안정된 루틴과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입니다. 캠핑카는 멋지고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단 짧게 즐길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상으로 삼겠다고 덜컥 시작했다간 생각보다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단기 체험부터 시작하세요. 캠핑카 렌트로 2박 3일 여행을 여러 번 다녀보세요. 여름, 겨울, 비 오는 날 등 다양한 상황을 겪어봐야 진짜 내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 생활의 중심은 주거지로 잡고 캠핑카는 부가 수단으로 보세요. 기본 주거지가 있어야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불편할 때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부부 간의 기대치를 맞추고 충분히 대화하세요. 한 사람의 로망이 다른 사람에겐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구매 전 적어도 3번은 왜 우리가 이걸 하려는지 서로 얘기해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지금 캠핑카를 팔고 시골 마을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삽니다. 캠핑카는 주말마다 타고 나가요. 그제야 비로소 즐거움이 되더군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멋진 그림만 그리다가는 그 안에 담긴 현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알고 준비할 때 로망은 현실이 됩니다. 퇴직하자마자 캠핑카 샀다. 1년 만에 후회한 이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의 현실과 준비 방법. 은퇴 이후 캠핑카를 타고 자유롭게 전국을 떠돌며 사는 삶. 많은 중장년층이 한 번쯤 꿈꾸는 낭만적인 로망입니다. 퇴직 후 아파트를 정리하고 캠핑카를 구입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캠핑카 생활을 해본 이들 중 상당수는 1년을 채우기도 전에 계획을 접고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현실적 제약과 비용,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문가적 시각으로 캠핑카 생활의 장단점을 짚고 은퇴 후 이런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1. 캠핑카는 이동의 자유보다 생활의 불편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캠핑카는 일반 가정집과 비교했을 때 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냉난방 효율은 떨어지고 화장실 샤워 시설은 협소하거나 외부에 의존해야 합니다. 물 공급과 전기 사용에도 제약이 많아 일상적인 생활조차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 캠핑카를 구입한 부부의 사례를 보면 동계 시즌 중 수도관 동파로 인해 며칠간 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 화장실을 찾아야 했던 경험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피로로 누적되고 결국 캠핑카 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만듭니다. 2. 캠핑카는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부유한 취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캠핑카를 통해 집세 없이 전국을 여행하며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캠핑카 유지에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및 자동차세, 유류비 월 평균 5,070만 원 이상, 정기 정비 및 수리비, 캠핑장 사용료 또는 숙박 대체 비용, 전기 수도 이용 시 부대 비용. 캠핑카 자체가 고가일 뿐 아니라 소모성 비용이 많아 결과적으로 월 평균 지출이 일반 생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소득 없이 은퇴 후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생활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를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인 공간이 협소해 사생활이 철저히 배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떨어져 일했던 부부가 하루 24시간을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캠핑카 생활을 경험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 후 생활 패턴 충돌, 사소한 말다툼, 관계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고 시작한 캠핑카가 오히려 관계의 피로감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명한 캠핑카 생활 준비법. 1단기 체험부터 시작하라. 캠핑카 구매 전 최소 3회 이상 렌트하여 단기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장소별로 다양한 환경에서 숙박해보며 스스로에게 맞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과는 달리 캠핑카는 생활 그 자체이므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반 주거지를 유지하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캠핑카로 떠나는 삶은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퇴로 없는 선택은 심리적 불안을 키우며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기본적인 주거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캠핑카를 부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3. 생활비 계획을 철저히 하라. 캠핑카 관련 지출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소모성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주유비, 정비비, 숙박 대체 비용 등을 상세히 산정한 후 본인의 연금이나 자산과 비교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
건강상 문제나 차량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이탈 플랜을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은 단순한 낭만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동의 자유, 자연과 함께하는 삶, 단출한 생활을 추구하는 캠핑카 라이프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불편함과 비용, 갈등 요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흥적 실행이 아닌 신중한 계획과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망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체험 계획 실행 조정의 4단계를 거쳐야 후회 없는 은퇴 라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캠핑카는 집이 아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동형 생활 공간이다. 유지비와 부대 비용이 많아 오히려 일반 주거보다 더 비용이 클 수 있다. 부부 간 갈등, 건강 문제, 물리적 제약 등 현실적인 불편을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캠핑카 생활은 모든 것을 정리한 올인이 아니라 부분적 생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0% 가구는 약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 50% 가구의 순자산은 약 2.4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50대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40대는 약 5.9억 원, 60대는 약 6.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저축 등의 자산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며 연령대별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설레면서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순자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위 10%와 중위 5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뚜렷하며 50대의 평균 자산이 약 5.9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절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목표 설정. 자신에게 맞는 은퇴 자산 규모 확인.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중위 50% 가구의 자산이 약 2.4억 원 정도인데 이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므로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자산은 현재 약 6억 원으로 이 중 4억 원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금융 자산인데 이를 가지고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할지 고민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최소 2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을 때 연간 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며 25년 동안 총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 씨 부부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추가로 자산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 활용하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저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은퇴 준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동성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줍니다. 사례 2. 박씨의 투자 계획. 박씨는 40대 후반으로 부동산 자산이 5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음을 깨닫고 최근 주식과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해 60대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박 씨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건강과 보험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한 보험 준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이 씨의 보험 준비 이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본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연금 수령액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은퇴 후 생활 설계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실제로는 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여가 활동,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고정 지출 주거비, 생활비과 변동 지출 여행, 취미 등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4 최 씨 부부의 은퇴 생활 계획. 최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간 소득은 은퇴 후 3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 부부는 대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 고려하기.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은퇴자들의 기본적인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건강과 보험, 그리고 은퇴 후 지출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자산 구조와 미래 지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다룬 김 씨, 박 씨, 최 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설명했듯이 은퇴 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은퇴 후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고정적인 급여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각화된 수입원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켜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정 씨의 자문활동. 정 씨는 금융 분야에서 30년간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정 씨는 주 23회만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어 연금과 합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부업을 만들어낸 좋은 예시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활용 방안 고민하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6이 씨의 주택연금 활용 이 씨는 은퇴 후 더 이상 대출 없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택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합쳐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8. 가족과의 협력과 상의.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가족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부양 문제가 겹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미래의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7조 씨 가족의 협력. 조 씨는 50대 후반으로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양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형제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씨는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가족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9. 적절한 은퇴 시점 설정.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은퇴할지, 어떤 조건에서 은퇴할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서둘러 하게 되면 이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다면 은퇴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8박 씨의 은퇴 시점 고민.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학비가 많이 필요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은퇴 시점을 5년 정도 늦추면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국민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준비는 필수.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건강과 보험에 대비하며 가족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한 60세 김성호 씨. 마지막 출근 날에는 꽃다발도 받았고 후배들은 기립박수도 쳐줬습니다. 정말 잘 살아왔다 싶었죠. 하지만 퇴직식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김 씨는 불쑥 허전함에 눈을 떴습니다. 출근 알람도 회의 준비도 동료들의 메신저 알림도 사라진 일상.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회사는 정말 나를 잊었구나. 누구도 전화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도 불리지 않았으며 회사의 옛사람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김 씨가 회사를 나왔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는 김 씨를 내보내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겁니다. 본론 은퇴 후 진짜 삶은 혼란에서 시작된다. 퇴직은 결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닙니다. 자, 인간관계, 생계, 건강까지 전부 흔들리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이 지점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누구나 김성호 씨처럼 소외라는 낯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60세 과장님 퇴직하자마자 일당 알바로. 준비 안 된 은퇴는 곧 생계 전쟁이다. 박재만 C60는 중견기업에서 34년간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1억 원가량 받았지만 월세와 생활비, 자녀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아직 받기 어려운 나이. 은퇴하면 좀 쉬다 재밌는 일 해봐야 지라던 그는 2달 만에 편의점 야간 알바에 지원합니다. 그냥 있으면 생활비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체력도 자존심도 바닥났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 35년은 소득 공백기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곧 생계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이 하루 종일 아내랑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부부 관계다. 퇴직 후 집에만 있던 정영호 C62는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묻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만 의지해? 뭔가 스스로 좀 해봐. 정 씨는 서운합니다. 나도 갑자기 백수가 된 거잖아. 마음 정리할 시간 좀 줘. 이 갈등은 결국 부부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퇴직 이후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도 금세 틀어지게 됩니다. 교훈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만큼 가족 내 역할 정리와 소통 훈련도 은퇴 준비에 필수입니다. 3. 이력서 15장 넣고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은퇴 후 재취업 현실은 냉정하다. 윤정호 C58는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관리자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은 쓸모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접조차 안 오더라고요. 경력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된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사 자격증을 땄고 몇 개월 뒤 노인복지센터에서 디지털 문해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수입은 적지만 보람은 꽤 큽니다. 교훈 은퇴 후의 일은 직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60세의 퇴직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년일지 몰라도 개인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단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을 인생의 절벽으로, 누군가는 두 번째 전성기로 만듭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에 중요한가? 준비 방법. 소득 공백기 대책 퇴직 후 5년이 가장 위험 개인연금, 월세 수입 등 미리 계획. 정신적 준비 정체성 붕괴, 우울증 예방 퇴직 전 심리 상담, 취미 개발. 관계 정리 부부, 자녀와의 갈등 예방 역할 재정의, 가족과의 소통 훈련. 재취업 설계 재능 기반, 일 찾기 자격증, 지역 커뮤니티 탐색. 삶의 구조 재편성 무료함, 무기력 방지하루 일과표, 루틴 만들기. 마무리하며. 그 회사는 날 잊었지만 나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 퇴직은 사회가 당신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 2막을 여는 순간입니다. 누가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기억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퇴직 다음 날 거리로 회사는 날 잊는다. 퇴직 후 삶의 공백과 재설계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 1. 서론 퇴직 은퇴가 아닌 사회적 단절의 시작. 우리 사회에서 퇴직은 통상 만 60세 전후에 이뤄지며 법적 정년제와 고용계약 종료에 따라 대부분이 일터를 떠납니다. 그러나 퇴직은 단지 노동의 종료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소득의 중단, 정체성의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전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오랜 기간 동일한 조직과 역할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퇴직 직후 소속의 상실감을 가장 먼저 겪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회사에서 잊혀졌다는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실제로 조직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퇴직 이후 전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2. 퇴직 이후의 3대 위기 구조. 경제적 공백. 퇴직금은 답이 아니다. 퇴직 직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단절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으로 23년 내 대부분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호 1564세는 무소득기로 분류되며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재취업이나 일용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3 기준 월 약 61만원. 60대 부부 기준 최소 생계비보건사회연구원 월 약 230만원. 실질 소득 대비 연금 대체율 약 30% 수준. 해결 전략.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익 등 다중소득원 구축. 퇴직 전 3년간 지출 구조 미리 조정 및 시뮬레이션 필수. 관계 단절과 정체성 상실. 회사 밖 인간관계의 빈곤. 직장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기기 쉽습니다. 퇴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립감, 무기력,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공백입니다. 서울시 퇴직자 설문조사 2022 퇴직 후 가장 힘든 점 1위 관계 단절 46.2%. OECD 고령층 정신건강 보고서 한국 60대 이상 고립지수 아시아 최고 수준. 해결 전략. 퇴직 전부터 커뮤니티 활동 참여 봉사, 동호회, 지역사회 연계. 배우자 및 가족과의 역할 재정의 및 의사소통 훈련. 주기적인 상담 또는 노인 심리 케어 프로그램 활용. 재취업 현실과 경력 불일치. 내 경력,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 퇴직 후 재취업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력의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기존 경력이 오히려 과잉 스펙으로 작용해 채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64세 퇴직 후 재취업률 32.7% 통계청 2023. 재취업까지 평균 소요 시간 8.4개월. 재취업 시 월 평균 임금 퇴직 전 대비 약 53% 수준. 해결 전략.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환형 직무 설계 예액 경영 컨설팅, 강의 멘토링. 퇴직 전 역량, 재정비 자격증, 교육, 플랫폼 기반 일거리 탐색. 단순 재취업보다 포트폴리오형 일자리 파트 타임 프로젝트형 모색. 3. 전문가가 제안하는 퇴직 전 필수 준비 항목. 구분 항목 준비 방법. 재무소득 공백기 대책연금 외에 소득원 확보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심리 정체성 전환 역할 전환 코칭, 심리상담 병행. 사회적 관계 사회적 고립 예방 퇴직 전부터 커뮤니티 참여, 관계망 유지. 건강 자산 구축 정기검진 및 식습관, 운동 루틴 사정 관리. 재취업 노동 유연성 확보 직무 재설계, 탄력형 단기형 일자리 탐색. 4. 결론 회사가 당신을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은 소속의 종료이지 인생의 종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조직의 일부로 존재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구조와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제안하는 핵심 전략. 퇴직 3년 전부터 은퇴 설계 착수. 정년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지식 기반 일자리 모색. 재무, 관계, 건강, 정신 영역을 통합한 다층적 설계 필수.